안녕하세요. 법인영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안녕하세요. 법인영업의 모든 것 현프로입니다. 오늘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이익소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저번 주에 제가 굉장히 충격 아닌 충격을 조금 받았는데, 제가 관리하고 있는 고객 회사 대표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현지점장 혹시 이익소각이라고 들어봤나? 예, 제가 요즘에 주로 하는 업무 중에 한 절반 이상을 이익 소각을 차지하기 때문에 한 달에 2건 내지 3건씩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그거를 왜 이제껏 얘기를 안 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반대로 여쭤봤어요. 대표님, 근데 제가 이익 소각을 우리 회사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설명은 안 드렸는데 이익 소각을 어디서 들으셨냐? 혹시 타사에서 와서 설명을 들으신 거냐? 라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이것저것 보다가 이익 소각이라는 걸 우연찮게 봤다. 근데 내용을 들어보니 조금 아리까리하긴 해도 뭐 생각보다 괜찮은 방법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라 라고 하시길래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 일반 영업을 하는, 공부를 하고 있는 이제 영업사원들 뿐만 아니고 컨설턴트 뿐만 아니고 실제로 회사 관계자 혹은 대표 오너들이 이 영상들을 보고 있구나 싶어가지고 오늘은 제가 실무자들 혹은 이 오너들을 입장에서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고자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저는 이익 소각이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주는 회사의 투자자입니다. 이 투자자가 회사의 기업 가치가, 주식의 값어치가 올라갔으니 이 주식을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 이겁니다.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 중에 이익 소각이라는 작업이 있다. 그러면 세금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5천원짜리 주식이 지금 2만원까지 올라갔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 주식을 회사에서 소각을 해줍니다. 물론 주주총회를 통해서 승인을 받아야겠지만 오케이 됐다고 가정하에, 그러면 지금 2만원이 됐으니 내가 최초에 취득했었던 5천원의 차액인, 즉 15,000원에 대해서 세금을 과세를 한다. 그럼 여기서 무슨 세금이 과세가 되느냐? 배당 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일반적인 보유 목적의 자사주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되지만 이익소각은 이 차액만큼, 내가 투자 대비로 생긴 차액만큼을 배당소득세로 과세가 된다. 그러면 이 이익소각이 왜 유행이 되느냐? 우선은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6억까지는 세금이 안 된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최초에 취득했던 금액이 5천원짜리였는데 지금 2만원이 됐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주식을 내가 소각을 해버리면은 15,000원에 대해서 세금이 과세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대가가 2만원이지만 취득가액이 5천원인 것을 지워버리고 2만원, 즉 내가 소각하려는 대가와 이 취득가액을 맞춰버리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차액을 빵으로 만들어버리게 되면 세금이 과세가 안 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에서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취득가액을 어떻게 현재 시가와 맞추는 작업을 하느냐, 그 정답은 바로 증여입니다. 내 주식을 현재 시가대로 내가 5천원에 취득은 했지만 이 주식이 지금 현재 2만원이다 보니까 이 2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이 배우자가 2만원에 증여받은 이 주식을 바로 소각이라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2만원에 취득해서 2만원에 소각을 하다 보니 차액은 빵이 된다. 부부끼리는 증여공제가 6억까지 있고, 그리고 부모 자식 간에는 성인일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일 경우에는 2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활용이 가능하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드렸을 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배우자한테 사전 증여를 이미 6억까지는 해버렸는데, 작년에 부동산을 증여를 해버렸는데 그럼 나는 못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요즘에 이익소각을 이 피플라이프 뿐만 아니고 많은 회사들이 따로 해보지만 실무로 진행을 안 하다 보니까 증여공제를 썼으면 이미 못합니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실무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끼리 증여공제를 이미 다 썼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제가 우리 배우자한테 한 6억까지 이미 증여공제를 다 써버려서 증여공제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 값어치가 이미 너무 올라가서 좀 빼긴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내 주식을 5억어치를 시가대로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봤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5억을 배우자한테 증여를 할 경우에 증여공제가 다 썼다고 가정하에, 그럼 우리 배우자는 국가에다 5억에 대한 증여세를 낼 겁니다. 5억에 대한 증여세가 얼마냐? 우선은 구간 자체가 20% 구간입니다. 그럼 5억에 20%하면 1억이죠. 1억에다가 누진공제를 빼버리면은, 즉 9천만 원에 대한 세금이 과세가 될 겁니다. 자진세액공제, 이거 계산하기 귀찮으니까 없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즉 5억을 취득을 하면서 증여세를 9천만 원을 냅니다. 그러고선 바로 회사에다가 소각이라는 작업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래버렸을 경우에 5억에 취득해서 증여세는 냈고 5억에 취득해서 5억에 소각을 하다 보니까 세금은 빵이다. 그럴 경우에 건강보험료가 나오느냐? 안 나옵니다. 빵이다. 차익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세금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즉 5억의 이익금을 회사에서 세금을 한 푼 안 내고선 빼는 작업을 통해서 증여세 9천만 원 그까이 건 내버렸다 이겁니다. 즉 5억에 대한 세금을 9천만 원에 대한 증여세를 냈습니다. 18% 나옵니다. 회사의 이익금을 5억을 빼면서 18%에 대한 세금은 과세가 됐다. 5억을 빼면서 18% 세금을 냈다는 것은 엄청난 저율의 세금으로 뺀 작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 건강보험료가 없다는 겁니다. 일반 배당이라든지 일반 급여 혹은 하다못해 이 특허권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할 때는 결국에는 일정 부분 이상이 초과가 될 경우에 7% 내지 8%의 건강보험료가 부과가 된다. 그런데 이 이익소각은 저희가 진행하는 거는 결국에는 소득세가 아닌 증여세를 내고선 진행을 하자는 거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엄청난 스킬이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증여공제가 있다고 하면 더 땡큐고, 이 증여공제가 없다고 해도 엄청나게 저율의 세금으로 이익금 환원이 가능을 하다. 증여 후에 이익소각이라는 방법들을 대표적으로 어떤 경우에 많이들 쓰느냐, 크게 한 3가지 경우가 있다. 첫 번째, 회사의 이익금을 하기 위해서. 회사의 이익잉여금이 너무 많을 때 쓸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가지급금을 끌 때 대표적으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세 번째, 차명주식 혹은 차명주식은 아니지만 실제 주주지만 이 주식을 환원해올 때 혹은 이거를 가져올 때 활용이 가능하다. 디테일한 것들은 다음번에 주제를 각자 정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익소각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법적 요건들을 활용을 해서 소득세가 아닌 차라리 증여세로 세금을 내고선 이익금을 환원하자라는 것에서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 감자하고 내용은 비슷하지만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다릅니다. 감자는 절차도 조금 복잡하고 자본금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건설사라든지 건설업 같은 경우에는 법정 자본금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냥 포괄적으로 이익소각을 많이 진행을 한다. 또 감자는 신문사에다 공고도 해야 되고 채권단인 은행에다가도 통지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요즘에는 감자보다는 이익소각이라는 방법을 주로 하고 있다. 이 이익소각, 퇴직금 중간영산 15년도에 막차를 타셨던 분들이 정말 좋은 카드를 썼던 것처럼 이번에 이익소각이 퇴직금 중간정산 다음으로 쓸 수 있는 최고의 카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익소각 분명히 법적으로 지금은 문제는 없지만 1년이고 2년 후에 법 바뀝니다. 분명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 이 법은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아직까진 법에 빈틈이 있더라고요. 납세자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이 이익소각을 법이 바뀔 것으로 예상되는 23년도 이전에 겁내지 마시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을 때 들어본 적 있다, 거기서 끝나지 마시고 한 번쯤 실행을 해보셔라. 제발 남들에게 뒤처지지 마시고 좋은 카드가 있을 때 실행을 해보셔라. 법이 바뀌고 나서 그때 할 거리라는 후회를 해봤자 이미 늦는다. 그래서 이 이익소각은 경험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많이 해본 전문가들에게 맡겨서 진행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익소각을 한번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제 번호 아래 여기 지금 띄워드릴 테니까 따로 한번 연락을 주시면은 전화통화만이라도 설명을 드릴 수 있다. 그리고 이익소각은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컨설팅 회사들이 쓸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기술이지 않을까, 또한 반대로 고객, 오너들이 쓸 수 있는 최고의 기술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이 이익소각을 활용한 실제 사례들, 또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